안녕하세요. 한국의 명의를 찾아라. 오늘 한국의 20명의에서는 45년, 거의 반세기 동안 남성들의 전립선만을 연구하고 치료해 오신 김지혁 경희대 한의학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강한의원에서 전립선 연구와 치료를 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 김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립선 명의로 초대석 와주신 김지혁 박사님께서는요, 경희대학교 한의학대학을 졸업하시고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또한 경희대 한의과 대학 교수와 경희대 부속 한방병원 특징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안에서 최대한 많은 전립선 건강 정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최근 많은 남성분들이요, 이 탈모와 함께 전립선에 대한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젊은 남성들도 전립선 문제로 고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통계 자료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은 전립선 질환 환자의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1년 한 해 동안에 전립선 비대증으로만 진료를 받은 남성이 약 135만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35만 명이나요? 예,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그분들이 이 방송을 또 집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그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립선 질환 발병 확률이 올라간다, 사실인가요? 예, 그 전립선 질환은 아무래도 노쇠 현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연령층과 함께 그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데 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50대에는 50%, 60대에서는 60%, 70대는 70% 이상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심평원의 통계로는 이런 수치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전립선 질환자 중에서 진료를 받은 분들만 집계가 된 것 때문이고요. 사실은 실제로를 보면은 나이를 드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남성이 전립선 질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처럼 이 전립선이라는 게 결국은 남성분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노화와 같은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전립선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럼 박사님께서는 왜 전립선에 중점하고 집중하는지 그 계기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도 조금 민감한 편이라서 소변 가지고 조금 이제 실랑이를 벌인 적이 많았었는데 막상 또 한의사가 되고 나서 집안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을 돌봐드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분들 대부분이 소변 문제와 전립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집안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좀 더 밀접하게 진료를 보았고 이런저런 전립선과 성기능에 대한 말 못할 고민들 또 이런 것들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립선이 그 개통이 약한 것이 우리 집안의 내력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전립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겪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 내지는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계기로 함께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립선과의 인연이 45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을 치료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주로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나요? 그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또 그분들의 대부분은 전립선 때문에 이제 고생을 오랫동안 하신 만성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시고요. 이런 분들은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아니면 15년 그 이상 비뇨기과 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때는 조금 괜찮다가 끊으면 다시 시작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평생 먹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벗어나 보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한의원을 찾게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분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그 빈뇨라고 해서 소변을 자주 보는 것.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밤에 자주 보기 때문에 제일 힘들어 하고요. 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잔뇨감, 찝찝함. 그 다음에 또 돌아서면 속옷을 적시는 그런 불편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이 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1, 2분 이상 끙끙대면서 아랫배에 힘주고 배가 겨우겨우 나오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소변이 마렵다 싶으면 급박스럽게 참지 못할 정도로 그런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말씀처럼 이 전립선이 만성이 되면은 특히 치료가 어렵고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왠지 그 45년간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치료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전립선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하다 보니까 한의원에서는 이제 한약을 가지고 주로 치료를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 알약하고 이제 탕약 주로 쓰게 되는 거고요. 그 알약은 저희가 이제 통쾌환이라는 알약으로 이것은 우리 몸의 노폐물, 찌끄러기 이런 거를 쫙쫙 빼주고 막힌 걸 뚫어주는 청소 개념의 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3일 정도 먼저 드시면 그 비뇨생식기 계통에 그러니까 노폐물, 염증 소견, 독소, 또 어열 이런 것들을 쫙 빼줌으로써 그 부분이 아주 깨끗하고 맑은 상태가 되게끔 이제 해주는 약이고요. 통쾌한을 2, 3일 정도 드시고 나서 전립선이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강전탕을 처방해 드립니다. 강전탕은 숙지황, 산약, 산수유, 백봉령 같은 약재들이 들어있는 처방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여기에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각자의 불편한 증상들, 거기에 맞는 약재들을 가감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전립선 비대증인지 염증인지 이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개인 증상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냥 만들어진 처방이 아니라 45년간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그 처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삼촌께서요. 60대 후반이신데 명절 때 집에만 오시면은 그렇게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든요. 이게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고 낮에 갑자기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비대증도 비대증이지만 과민성 방광이라고 해서 약은 드시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미미해서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연세가 많아지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야간요로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제가 이제 잘 봐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요뿐만이 아니라 이 전립선 계통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방광을 자극한다는 자극 증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급하거나 또 아니면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인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전립선 비대라는 것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민성 방광이니 내지는 방광이 예민해져 있는 거기를 다스릴 수 있는 약재들이 같이 처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감사합니다. 꼭 모시고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 둘 다 증상이 있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태여 구분을 해보다 보면은 전립선염은 보다 젊은 분들, 30대, 40대, 또 어떤 분들은 요도염 뒤끝에 잘 안 나서 염증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상대적으로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렇게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었을 때 전립선염이 있었다가 어찌어찌 좋아졌든 아니면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든 그 환자분들이 50이 넘어가면서는 또 자연적으로 노사연적으로 커지죠. 그러다 보면은 전립선 비대와 염증의 소견이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전립선 비대만 있던 분들이 60 넘어가면서 비대만 있던 분들이 이 아무래도 소변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노폐물이라는 게 찌그럽게 쌓이다 보면 염증 소견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대로 출발했다가 염증 소견까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검사를 해보면 그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PSA 수치, 요거는 물론 암을 보는 수치인데 그 염증이 있을 경우에도 이 수치가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계실 텐데요. 특히 전립선 질환하면 이 소변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신체적인 불편감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예를 들어서 밤에 여러 차례를
깨서 소변을 봐야 된다든가 그러다 보면 낮으로 피곤해서 그 생활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이런 만성인 환자분들은 항상 소변에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불안하고 어디 갈 적에는 소변부터 먼저 챙겨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비대증이나 염증이라는 데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마음까지도 이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을 같이 치료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과가 좋은 분들은 몸의 증상만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말 편해졌다고 해서 아주 후련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요, 명의는 이제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료하는 게 또 명의다라고 하는데 박사님께서 명예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듣다 보니까요, 특히 노후의 이 삶의 질과 전립선이 참 많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환자분들이 무척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고령화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고령화 한 가지 원인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쭉 오랫동안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직접 들어오셔서 그 진찰 받고 처방 받고 침 치료하고 이러고 가시고 하셨는데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는 그 비대면 진료도 이제 허용이 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계시거나 해외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원격 진료로 전화를 통해서 그분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또 예전에 봤던 환자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보는 환자 숫자는 이제 늘어났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전화상으로 그 증상을 자세히 질문 드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개개인의 다 다른 처방을 내다 보면은 조금 이제 밤늦게까지도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절실함을 느끼는 환자분들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함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들도 있을까요? 예, 그 뭐 많다면 많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을 일단은 진료를 했잖아요. 제가 소변 문제로 고생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직접 오셔서 치료를 받고 잘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고맙다는 마음을 직접 편지에 자필로 그렇죠. 편지에 자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또 이제 치료자로서의 어떤 보람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을 말씀드리면은 그 이분 같은 경우는 54세 경북 구미에 계신 분인데 그 이분들이 이제 너무 멀다 보니까 비대면 원격 진료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치료 후에 소변도 아주 시원하게 보게 되고 양도 많아지고 또 야간료도 줄어들어서 결과에 이제 진짜 만족스럽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시고 하는 거죠. 제 글씨체만 봐도 얼만큼 만족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몇 분 더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9세 되신 분인데 그 앞에 말씀드렸던 분들 그분처럼 전립선염이라든가 비대 둘 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 그 전립선이 안 좋아지면은 그 많은 분들이 초기라고 그럴까? 그때는 주로 이제 건강식품이라든가 어떤 민간요법, 또 올인율 치료기, 또 직접 가서는 안 되다 싶으면 이제 시술까지도 안 해본 적이 없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신데 그래도 별로 이제 성과를 못 보셨다가 이 말 그대로 지긋지긋한 전립선염, 비대증 여기서 치료해서 이런 공포에서 해방됐다고 직접 편지를 또 보내주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마저 말씀드리면 이제 또 한 분 53세에 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소변을 너무 자주 보다 보면 그 남들은 다 이제 앉아서 근무하는데 소변만 하니까 또 가야 되고 또 들락달락 하다 보니까 민망스럽기도 하고요. 네, 이랬던 분인데 치료 후에 이제 낮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고 또 자다가 깨는 것도 거의 사라졌고
또 소변도 즉각적으로 나와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당당하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무기력도 사라지고 자신감이 다시 상승했다고 또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네. 제가 이 최근 사례들을 이 자필 편지로 해서 함께 보니까요, 얼만큼 고마워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치료 전후의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더욱 흐뭇하고 마음이 편했던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 특히 전립선 질환 때문에 참고만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사람의 몸은 자가치유 능력이 있어서 어떤 병은 잘 쉬면서 또 관리 잘하면 또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전립선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계속 악화가 됩니다. 전립선 질환을 겪고 있는 남성들은 그 자기가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다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좀 감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참다 못 견디면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뭐 껄끄러워서 창피해서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그냥 참고 사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전립선은 노화 현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명이 짧았을 때는 문제가 덜 되는데, 예전에는 짧은 수명 때문에 몇 년 그냥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은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40년까지도 그 고생을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직하게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검사라도 받고 또 치료를 받아가지고 가뿐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누리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말씀처럼 만약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하루빨리 치료하셔가지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45년 반세기 동안 전립선만을 연구하고 매진해 오신 김지혁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는 소중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시간을 한 번 더 준비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김지혁 박사님과 함께 생생한 경험담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20명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